자, 탐정에 관한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 민간 쪽에서 생각하는 경비업 쪽에서 생각하는 이 프라이빗 시큐리티가 확장돼야 되는 이미 이제 아까 얘기한 5가지 경비업은 포화 상태니까 제일 먼저 도입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유도 경비, 그 다음에 탐정 이게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또는 프라이빗 디텍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그대로 번역, 탐정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민간 조사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디텍티브라고 하는 것은 탐정입니다. 저는 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콜럼보 세대입니다. 형사 콜럼보. 형사 콜럼보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엄청나게 자주 보던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바바리 코트 하나 다 입고 멍청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건 해결을 잘해요. 그리고 앞에 형사가 붙어 있으니까 진짜 형사인 줄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탐정인 겁니다. 그 사람이 탐정이에요.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변호사나 형사들이 탐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 내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저 경찰하면 어느 기능에서 근무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어떤 기능에서? 야, 특화시켜라, 특화.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도 특화해라. 너는 실종사건 네가 전문을 한다면 네가 그것만 해라. 이건수라고 있잖아요. 이건수 아시죠? 모르십니까? 삐아찾기요. 지금 백석대 교수하거든요. 그걸로 청룡봉사상도 받으셨고 182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딘가 홍대 근처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이 제 친구 단골이에요. 갔더니 제가 이제 동국대에 있다니까 이건수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수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우리 동생 찾아줬다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특화되어 있어요. 특화된 신분 중에 한 분이 한문철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한문철 변호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한 2번 특강을 하셨어요. 고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딱 됐는데 뭘 해야 먹고 살지 걱정이 되더래요. 뭘 먹어야 먹을 게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야, 됐다. 이거 하자. 그래서 그분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경찰관들한테는 제발 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분이 TV 나와가지고 영상 보여주고 몇 대 몇 그래 버리거든요. 예? 이거 방송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 조사해서 몇 대 몇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 100%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다 조사하고 났는데 8대2 나왔다고 봐요. 그럼 왜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상세하게 그분은 아주 막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분명히 도입이 됩니다. 이거 15대 하순봉 국회의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도입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쪽 분야에 하려면은 변호사 사무실 같이 합동법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일을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거 혼자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특화된 분들끼리 뭘 만드는 거죠. 같이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오면은 실종 아동도 찾을 수 있고 미아도 찾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먹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파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혼자 먹겠다고 하면은 망합니다.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특화된 분야를 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특화된 분야를 해라. 예. 요즘 이제 우리 경찰대학에 나왔던 표창원 교수가 계시고 또 요새 잘 나오는 누굽니까 그죠? 이름도 기억이 금방 안 나네. 프로파일러라고 나오는 사람은 예? 권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권일용이라고 있는데 사실 권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프로파일러를 배우지도 않고 표창원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권일용이 더 뜨죠. 왜 더 뜰까요? 그분은 살인사건 현장에 다 가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표창원은 교수했으니까 아무 현장 경험이 없어요.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미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책으로만 봤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권일용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쪽 분야에 가게 해준 사람이 옛날 이제 이삼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이삼재한테 교육받으셨을 거예요. 아시죠? 이삼재 씨를 제가 여러 번 모시고 특강을 했는데 이분은 슬라이드 필름 가지고 강의를 늘 하시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왜 내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근데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서 있는 상태로 칼에 맞았느냐, 누워 있는 상태로 맞았느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서 찔렸으면은 피가 떨어지면서 튀는 각도가 있겠죠. 그걸 비산 각도라고 그러죠. 피가 날아가는 각도. 멀리 날아가겠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찔르면은 그냥 밑으로 그냥 흐를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죠. 야, 피에 찔려서 바로 죽었느냐? 아니,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하면 사진도 찍으면서 전화기를 봤더니 전화기 선이 막 꼬여 있더래요. 전화기 선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칠칠 맞은 사람이다. 예? 칠칠 맞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기 한 사람은 그거 꼬여 있는 상태를 못 본다는 거죠. 성격이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 보고. 예. 꼬여 있는 상태로 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긋한 사람은 그거 꼬여 있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하거든요. 예. 뭐 집에서 부인하고 결혼한 사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왜 치약을 왜 중간에서 짜가지고 이러냐? 밑에서부터 짜지? 그런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뭔 상관이냐고 그러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일본은 이런 법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바로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같이 비슷하게 민간조사법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저 바로 앞에 시계 있어서요. 저 앞에 시계 있어서 제가 딱 통제하면서 합니다. 이제 최순호 교수가 12시 반까지 하라면 반까지 늘릴 거고 12시까지 하라면 12시 딱 맞춰서 끝내려고요. 저거 시계 보면서. 예? 뭐 제 재량대로 막 하려고. 네. 네. 그래서 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뒤에 가면서 쭉 얘기하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입법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며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와 해당 의뢰와 관련된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그 외의 비슷한 방법으로 현장의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의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일본 법률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일본 말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이 위에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탐정이라든가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뢰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의뢰자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불균형이라는 얘기죠. 공적 서비스는 누구나 똑같이 해주는데 민간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민간에서 생각하는 반대 논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뢰자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한, 야, 우리 뭐 저 치매 어르신이 지금 실종돼서 안 계신데 경찰한테 가서 의뢰했더니 이거 뭐 사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범죄라든가 이런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잘한다는 탐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얼마 드리면 됩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해줘. 그게 이제 그걸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까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위법한 것을 못해요.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의뢰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매 어르신 잃어버렸는데 우리 어르신을 찾아줘라. 얼마 줄 거냐? 얼마 드리겠다. 그래 찾아주는 거죠. 그럼 못 찾아요. 그럼 두 가지 나오겠죠.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 야, 무슨 얘기하느냐? 너 그 돈이면 다 해준다 했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뭐 다 찾아봤는데도 안 계시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갈등도 생기겠죠. 네. 자, 미국은요, 법률 탐정도 있고, LI라고 그럽니다. LI. 그 다음에 기업 탐정도 있고, 뭐, 재정 탐정, 회사 같은 데서 막 공금 같은 거 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는 거죠.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 재미난 게 있는데, 슈퍼 같은데, 슈퍼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형 매장 같은 데서 막 상품이 막 없어져요. 예? 근데 한 번은 참 이 영어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코드라는 게 있죠. 바코드요. 아이들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매장에 가면은 그 장난감 매장에 이제 큰 것들은 박스가 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버려요. 예?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고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걸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 딱 봉해가지고 나와서 계산해요. 그럼 장난감 계산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쓰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사실 모르는 어떻게 찾아요? CCTV 찍히면 그 수사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바로 현장에 찾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스토어 디텍티브. 이건 이제 앞에 것은 뭐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험 사기. 많죠. 보험 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뭐 PD, 뭐 LI, CI, FI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이제 쭉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민간하고 협업을 하는데 경찰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민경협력치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민경협력치안을 하자고 하면서 경찰청에서 뭘 기획을 하고 하는 걸 가져오는 거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옛날 거 가지고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관들이 승진할 때 표창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장관 표창은 얼마, 뭐 누구 표창은 얼마, 그 다음에 뭐 군에 있는 뭐 사단장 표창은 얼마, 뭐 전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회의하면서 야, 경찰청에서는 맨날 민경협력이라 해놓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바꾸느냐. 응? 민경이라 했으니까 민에서 주는 표창장 점수도 넣어라. 예? 그래 협력을 해줄 거 아니냐. 뭐 총장도 좋고 뭐 하여튼 뭐 주변에 하여튼 뭐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학점수 이런 게 가점이 있습니다. 어학점수요? 그것도 매달 똑같아요.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뭐 맨날 그래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언어만 들어가 있어요. 야, 아랍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보라든지. 예? 이거 뭐 왜 안 듣고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탐정도 왜 필요하냐. 계속해서 법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가입국은 전부 다 탐정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외국계 탐정 회사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못 쓸 때는 탐정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컨설턴트라고 해서 오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보통의 경우에는 뭐 보통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법이 규정되면 탐정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거티브 방식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정해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야 해석의 여지가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죠. 이런 거 해놓고 밑에다 기타 해버려요. 그 기타가 또 뭐냐 이거예요. 검수완박법도 지금 지난번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등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뭐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뒷조사하는 거, 사생활 조사하는 거. 전형적인 게 못하는 게 그겁니다. 수사하는 거. 사생활 뒷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 실종아동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최근 통계가 2021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경찰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찰청이라고 돼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이무영 경찰청장이 그동안 통계가 다 틀렸다. 그래서 경찰 통계 원년에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이 와서 논문 쓸 때 통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숫자를 더하기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조그만 논문을 하나 쏘셨는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 계산을 이렇게 했더니 퍼센티지가 안 맞아요. 1000이 부족해, 1000이. 1000이. 그래서 야, 찾아봐라 했더니 진짜 그 통계도 1000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에다가 1000을 집어넣더라고요. 야, 너 통계 조작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전체 비율은 여기다 1000을 넣어야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찌됐거나 조작한 거지, 지가. 예, 그럴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밑에다가 주를 달아줘요.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 또는 경찰청 경찰백서에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예?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다. 논문 쓰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써줘야 돼요. 자기가 조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조폭이 뭐 신라의 달판부터 해서 조폭이 이렇게 막 활개치는데 그 밑에 해설 다루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되겠냐. 조폭 영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영화 때문에
연령이 낮아진다 했는데 통계를 보면 하나도 안 낮아져요. 근데 낮아진다고 계속 써놔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치매 환자만 보면은 2017년에 308에서 뒤에 보면 12,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2,500이니까 2017년보다는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아시죠? 그다음에 뭐예요? 고령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예? 중고령 사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거듭 중자 있죠. 무거울 중자를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고령 사회가 뭐냐? 65세에서 74세까지 연령보다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으로 치잖아요. 65세에서 74세 연령보다 75세 이상 연령이 더 많은 걸 중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건 초고령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75세 이상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무 일도, 지금도 75세 이상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 75세 이상이 65세보다 74세까지 더 많은 거예요. 일본이 곧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치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누가 찾아줄 거냐 이거죠. 보험 사기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자 여기 하나 또 용어를 하나 제가 참고로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동안에 발의된 법안에 보면 전부 지적재산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들면서 뭘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식재산권이라고 쓴답니다. 그 용어도요. 그렇게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 기사들입니다. 교통사고 자작극으로 6억 6천만 원 편취했다. 보험사기 일당 89명 검거. 보험료 왜 오르나 했더니 보험사기 5년여간 5조 빠져나갔다. 5년여간 보험사기 적발액 5조 육박. 이런 기사들은 결국은 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합법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음성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심부름센터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흥신소에 의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다국적 기업들이 자꾸 한국 오면은 장사가 되면 이렇게 자꾸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신상털이 악용되는 흥신소 관리감독 측에 마련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병보험에서 여성의 가족을 사려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설 탐정은 합법이지만 부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흥신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성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흥신소 업자를 만나 특정 인물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80만 원을 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석준하고 관계가 돼서 이렇게 구속되는 거죠. 실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쭉 법안이 그동안에 발의됐던 법안들입니다. 여기 일부는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는 자동 철회한 게 있어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동 철회한 게 있는데, 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처음 시작한 게 요거예요. 99년. 대개 이제 이걸 빼고 되게 17대 국회부터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순봉이라는 사람, 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옛날에 MBC 앵커 했었어요. 마산인가 그쪽 사람이고요. 이분이 처음으로 공인 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법률,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이 회기가 만료돼서, 국회의원 회기, 임기 만료라고 보통 그럽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서 다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법률들이고, 현재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명수 의원하고, 지금 천안 아산 쪽에 있는 이명수 의원하고 윤재욱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 두 분, 이상배하고 최재천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17대라 하는 것은 이상배, 최재천 의원 안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성격은 이것입니다. 등록관청을 어디로 할 거냐 제일 관심입니다. 하나는 경찰청, 하나는 어디요?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고, 예. 이것 하나 잠깐 볼까요? 지난 1991년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 5명, 11년 만에 일몰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후 사설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란 이유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조사원도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찾는 게 합법화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방식은요, 공권력의 사람들은 배우시는 건지 사법기관의 어떤 기업화를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탐정이란 이름만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명칭 사용만 허가됐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채무자 윈신처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이런 의뢰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부정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사람의 윗조사를 조사하는 것, 변호사법이 많으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정법상 조직이 크고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은 사설 탐정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탐정 업무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허위 과장 광고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 시행되는 탐정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법이 개정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40조에 보면은 40조 1항 4호, 5호가 옛날에 이제 탐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행 법률을 들어가서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예, 그 단서 조항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얘기하는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은, 사생활 조사와 실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생활 조사 이런 건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도 쭉 말씀드리지만은 수사를 한다든지 사생활 조사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이석준이 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 이런 거 알아는 게 전부 다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허용을 해주면 그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빨리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거티브 형식이 좋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허용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찾으면요. 야, 이게 뭐 탐정이라는 명칭 쓸 수 있다는데 뭔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은 왜 무슨 얘기인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던 것이 우연결정 나서 개인이 하는 것들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인기 의원이 경비업법 개정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것은 여기 윤재혁 의원인데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전부 다 민간조사법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탐정이라는 말을 정식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엔 탐정, 공인탐정업자, 공인탐정 결격사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넘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너무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사실은 옛날에 어떤 법안 같은 걸 정할 때는 전공자를 표시할 때 뭐 법학 전공자, 뭐 행정학 전공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형법학 나오죠. 법의학, 법과학, 경찰학, 범죄학 이런 게 들어가요. 예? 경찰학, 범죄학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법안이 이제 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법안을 발의할 때 경찰학이라 범죄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 영역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분도 이제 변호사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경찰학, 범죄학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학, 범죄학, 안전관리학. 예. 이게 이제 현재 문제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자격 기준, 검증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요거 하나만 영상 보고 이제 거의 끝낼 겁니다. 이 제가 가져온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8,0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탐정이 법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임상범 기자가 지금 취재했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끝낸 베테랑 탐정이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충북의 한 공장. 식자재 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용성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자 조심스레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이곳저곳 살피다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를 누릅니다. 일단 약품 그 통이랑 그리고 계조사 찍혀있는 그 계조사 표시랑 그런 거 확보를 해서 좀 여러 명이나 통화를 했고요. 혼자 이렇게 탐정 활동할 수 있다 보면 네. 위험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차 안에다가 이런 소형 상단봉, 네, 상단봉 같은 거는 조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자신을 또 제가 지켜야 되니까. 일본 탐정 자격증에 첨단 장비까지 갖춘 이 청년 탐정. 주특기는 잠복입니다. 탐정들은 기다리는 게 보이면 90%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복을 한 다음에 이제
부적격자 논란이 있고 합법적인 탐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전과자나 성범죄자나 옛날에 흥신소 심부름센터도 나도 탐정이다 하고 자유업으로 가능해졌다 보니까 탐정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관리법률한 제도는 시급한 거죠. 탐정이 우선적으로 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고 법을 이제 제대로 아니까 알게 된다면 업무할 때 스스로 이제 자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수사권 바로 직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실종자 관리라든가 수사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데는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로 나온 탐정,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치안 사각지대를 메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김상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알아야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이제 보신 것 중에 뭐 한두 가지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했던 이명수 의원 발의하면서 인터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성인을 찾아달라 한다.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뭐 대학생 딸이나 누가 이제 피해자로 조사할 게 있어서 경찰서 오라간다. 이런 게 이제 집으로 뭐 왔다고 봐요. 그럼 딸이 뭘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해당 형사한테 전화하면 안 알려줍니다. 예. 지금 성인이면은 성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미성년자 같으면 알려주는데 성인은 안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유망하냐? 끄트머리에 그랬거든요. 올해 안에 통과된다. 올해가 작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안에 통과되느냐? 이게 정치적인 게 너무 커요. 정치적인 영향이. 좀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뭘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맨날 이준석이 쫓아내려고 그러고 있었지. 예? 뭐 경찰국 신설한다 그러지요. 뭐 검수 안박 이런 거 매달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데다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예. 그럼 민주당은 괜찮냐? 민주당도 뭐 대표 뽑아놨더니 대표 맨날 수사받아야 되지. 대통령까지 뭐 서면 조사하라고 그러지. 맨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막 힘을 기울여야 될 게 없고요. 당장 국회의원들은 급한 게 뭐냐. 2년 후에 내가 이 상태로 당선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얘기 했는데 제가 모시던 총장님이 김희옥 총장님입니다. 헌법재판관 하셨고, 그분이 이정현 당대표 뽑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 야, 최 교수 내가 요새 국회의원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 만나봤더니 전부 다 대통령 한다더라 그래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는데 제가요, 재선 3선에서 언제쯤 출마할 겁니다. 뺀다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 가서 자주 뭐 불려가지고 가서 보면은 앞에서는 막 열심히 막 한다고 그래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는데 두 가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 뒤에 이제 전망을 조금 써놨어요. 몇 가지 전망을 써놓긴 했는데 그냥 넘기면서 이게 외국에도 이제 탐정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탐정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디텍티브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 예전에 제가 자료를 조사했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있기는. 예. 예.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점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고 단점 요인, 위협 요인도 있는데 뭐 사생활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방식이요. 할 수 없는 것만 법으로 좀 정해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근데 분명히
과거와 달라졌어요. 제가 앞에 메슬로우 이론을 아까 잠깐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예전에는요,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그것이 제일 장점이거든요. 지금은 먹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점 요인이 된다는 거죠. 기회 요인도 된다는 겁니다. 경찰한테 의뢰했더니 경찰이 안 해준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송소희를 찾습니다가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송소희를 찾습니다. 예. 그때 탐정이 도입됐으면 아마 송소희 바로 찾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개구리 소년 영상도 나왔지만 그때 탐정이 있었으면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누가 찾아요? 가족들이 다 그냥 생업을 포기하고 그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은 자기는 돈 벌면서 자기 생업하면서 의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놨다는 거죠. 예전에 교통사고 같은 것은 사실은 이 탐정 쪽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게 CCTV가 블랙박스 있어가지고요. 명백하게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기회 요인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뭐 또 자꾸 여기 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신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2020년 미래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신직업 활성화로 여기에 탐정이라고 하는 유망 잠재 직업으로 탐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변협하고 그다음에 법무사들이 만약에 도입되면 자기들 영역을 뺏어갈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설득을 해야 되죠. 미국은 보니까 아까 했던 대로 경찰관이나 변호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탐정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30분까지는 참아 못하겠고 30분까지 참아 못하겠고요. 중간에 10분 쉰 걸 감안해서 이쯤에서 마치면 2시간 한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